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상한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눌림 매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눌림 매매해야 좋은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확률이 더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눌림 매매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 종목이 상승이 나와서 내가 수익을 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이 종목이 더 상승이 나와야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도 눌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눌림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따라 사는, 그러니까 막 추격 매수하는 그런 구간을 피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변동성을 조금 피해서 내가 조금 잔잔한 곳에서 매매를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보통 그게 더 안전하니까 이런 매매를 자주 합니다. 자, 근데 어떤 경우에는 눌림 매매를 하더라도, 지금 이 종목만 보더라도, 여기서 눌림 매매를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떤 수급이 발생하고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어, 이후에 돌파 구간이 발생을 하죠. 자, 그러면 얘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매했을 때 어떤 뭐 여기서도 짧게 짧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된 수익 구간을 만드는 이런 돌파 자리에서 거래가 쭉 나오는 이런 구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매물대예요. 자, 제가 방금 설명드릴 때 눌림 매매를 하는 이유는 추가적으로 그 종목이 더 올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물론 YG 플러스가 여기서도 이렇게 뭐 쭉쭉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세력이 아니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는 이 종목이 상승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맞겠죠? 자, 세력들의 캔들에서 여러 가지가 뭐 관점이 있겠지만 매물대가 있는 종목은요.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물렸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YG 플러스가 여기서 이렇게 상한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제 한알령 이슈가 이때 있었죠. 그래서 다음날 이렇게 상한가 보통 이후에는 갭이 뜨니까 이런 구간을 만들어내요. 자, 물론 이후에 그냥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캔들 뒤에는 돌파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그냥 뭐 상한가 가고 다음날 갭상승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어떤 형태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이해되냐면 앞에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물렸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간으로 이렇게 칠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윗꼬리 구간에 해당하니까. 이런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본전이 왔으니까 매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만든 상한가를 만들고 그리고 뭐 어떤 아침에 갭상승을 만든 사람은 개인이 아니죠. 저희는 절대로 이런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럼 얘는 누구죠? 얘는 세력이겠죠. 자, 그럼 세력 입장에서는 이런 캔들을 만들어 내면서 이 매물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전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이런 매물대를 대응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물량이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계속 써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서 어떤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장의 변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면서 매도를 하는 케이스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매물대에 진입을 한다는 거는 이 친구들한테는 본전을 줄 수밖에 없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세력 입장에서도 본전을 줬으니까 내가 최소한이라도 수익을 보고 나와야만 세력 입장에선 손실이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추후에 이렇게 또 밀리더라도 다시 돈이 들어오고 이런 돌파 자리, 여기서 이제 5,9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돌파 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이제 집중을 하게 됐을 때 매물대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자리에서 사람들이 본전을 얻게 되니까 그 비용만큼은 최소한 세력들 입장에서도 고점을 만들어내서 수익을 얻어야만 내가 안전하게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하지만 거기서 바로 매매하기보다는 이 종목이 어떤 매물대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대봉 LS를 보시면 이전의 흐름도 같이 볼까요? 얘는 이제 설명드릴 게 좀 많네요. 자, 이전에도 보시면 이런 흐름에서 여기에 가장 큰 매물대가 있었겠죠. 여기서 이렇게 큰 매물대가. 자, 그러면 이 매물대 구간에 대해서 본전을 줬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과정을 만들고 이런 돌파, 거의 상한가를 가는 이런 양봉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어떤 파동들이 있었고 이런 구간까지 가격을 올려치죠, 여기서. 그럼 여기가 어느 자리죠? 이렇게 매물대가 강한 자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돌파까지 이어지는 파동들이 발생을 해요. 자, 근데 최근에 이렇게 상한가가 발생을 하고 이제 이걸 눌림 매매하셔가지고 불려가지고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마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크게 갔던 애들은 다시 상승했을 때 많이 따라서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자, 얘 같은 경우는 이 상한가가 발생을 했을 때 앞에 뭐가 없죠. 매물대가 전혀 없어요. 이 종목이 뭐 여기까지 어떤 흐름을 만들어냈다면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잡을 만한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뭐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기준을 볼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눌림 매매를 하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지 도박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하나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이 제가 이제 2월 13일 날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자, 이런 상한가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에 매매를 하려고 달라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한가가 항상 나왔을 때는 저는 매물대를 보통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상한가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린 데는 이런 자리, 그리고 이렇게 여기 상장했을 당시에 윗꼬리가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이후에 물론 그냥 죽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가격을 안 빼고 계속 길게 늘리는 거죠, 가격을.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 그 미련이 있으면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장소를 떠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작전주를 하죠. 작전을 쳤는데, 다 팔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럼 뭐 작전 다 끝났으니까 내려가는 게 맞겠죠. 자, 근데 작전이 못 끝났어요. 작전이 끝날 수가 없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 이후에 가격을 어느 구간 이후로는 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련의 끝은 뭐겠죠? 당연히 돌파를 나오면서 어떤 거래량들을 계속 발생시키겠죠. 물론 이 이후에 더 날아간다 뭐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구간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 거래가 터지는 조건들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매물대를 반드시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은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오늘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시장이 안 좋은데도 이런 식으로 상승을 이제 만들어 갔잖아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이 이 상한가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매물 구간들을 보게 되면은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그다음에 이 윗꼬리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많은 매물들이 있겠죠. 물론 이제 가장 큰 거는 상장 여기에 가장 많이 있겠지만 자, 이 구간에 대해서도 여기서 대응, 그리고 오늘 이거 분봉을 보시면은
아침에 이렇게 삐죽하고 내렸다가 이렇게 올랐어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도 여기와 대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뒤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게 되는데, 자, 이 상한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이러한 윗꼬리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게 상장 당시니까. 자, 이런 데서 물량들이 본전에 팔 수 있는 기회들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 물량을 받아서, 이게 받았기 때문에 여기 상한가가 형성이 된 거겠죠. 상한가를 유지시켜주는 것도 저희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할 수 없고, 무조건 세력이니까. 이런 구간 이후에, 물론 그냥 죽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이후에 상승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뭐, 제가 지금 31일 날 기준으로 녹화를 하고 있지만, 이 종목을 보실 때쯤이면 어떤 결과가 나와 있겠죠. 여기 위에서 거래가 터지든지 어떤 흐름들이 나와 있겠죠. 아니면 그냥 눌린다면은 이후에 어떤 구간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눌린 매매를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종목이 더 상승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는 이제 차트 상에서의 어떤 물량, 그러니까 주식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매물대를 보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재료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저도 재료적인 판단을 같이 하는 거지만, 재료에 대해서 뭐, 더 전망을 좋게 보거나 그런 이유도 있겠고, 또 어떤 기업에 대한 성장성, 믿음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반영이 되겠죠. 또 시장에서 어떤 수급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매매하시든, 이거는 이제 오늘 설명드린 건 저의 기준이지만 여러분들의 기준이 따로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기준이 이 주가보다 더 상승이 나와야 하는 이유여야 돼요. 그래야만 눌림을 하는 거지. 그냥 상한가 가니까 상한가 가니까 이후에 내가 눌림을 해야지. 그러면은 좋지 못한 경우가 이어질 수도 있겠죠. 이게 아까 대봉 LS처럼 말이죠. 손절을 못하면은 이렇게 됐을 때 거의 깡통급으로 망하게 되니까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내가 왜 어떤 이유에서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 나와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수급이 발생하고 그 종목이 더 상승이 나와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반드시 기준으로 작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